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은 돈이 모자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은 단 하나,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제일 아픕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질까봐 그냥 웃고 넘어간 적이 있지요. 가족에게 속상한 마음을 말하려다가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볼까봐 입을 다문 적도 있을 겁니다. 친구에게 서운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그냥 내가 참아버린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늘 혼자인가? 그런데요. 사람은 원래 누군가의 편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급할수록, 내가 억울할수록, 내가 인정받고 싶을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곳에서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자꾸 무언가를 더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더 친절하게 굴고, 더 많이 베풉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정답에 끌리는 게 아니라 안정감에 끌립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애쓰는 순간 상대는 나도 모르게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조금 도발적입니다.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것을 속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상대를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속여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안의 급함입니다.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인정 욕구, 내 안에 당장 내 편이 되어줘라는 조급함. 이것을 속일 수 있어야 오히려 사람이 내 곁으로 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사람을 붙잡는 손은 대개 사람을 놓칩니다. 사람을 놓아주는 손이 오히려 사람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 할수록 실패하는지, 왜 좋은 마음이 때로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내 편이 되는지를 심리와 철학의 관점에서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사람 앞에서 덜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급해서 외로웠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나는 안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인, 이 확인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급함으로 변할 때입니다. 급함이 생기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설득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림입니다. 둘 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첫째 착각.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진심으로 반응하겠지.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심이 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는 더 그렇지요. 둘째 착각. 내가 오르면 상대는 결국 내 편이 되겠지. 사람은 오름보다 기분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말이 맞아도 상대의 기분이 상하면 상대는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착각.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는 고마워서 내 편이 되겠지. 고마움은 관계를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빚이 되는 순간 관계를 멀게 합니다. 사람은 고마워서 붙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 착각들의 뿌리를 심리학적으로 더 깊게 보면 집착, 보상심리, 정의감이 나옵니다. 집착, 내 편이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 집착은 사람을 선택이 아니라 임무로 만듭니다. 상대가 스스로 내 편이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너는 내 편이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그 기운을 알아차립니다. 집착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표정으로, 톤으로,
타이밍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답을 받아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다른 사람과 친하면 서운해지고, 내 이야기에 바로 공감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때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기 위해 자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게 부담입니다.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피합니다. 집착은 결국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보상심리,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는 종종 숨은 청구서가 붙습니다. 내가 널 도와줬잖아. 내가 너 편 들어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관계는 이미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가까워지지만 빚으로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보상심리는 또 하나의 함정을 만듭니다. 서운함을 키웁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안의 감정은 배신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배신감은 상대를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정의감, 내가 맞다를 증명하려는 마음. 정의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정의감이 과하면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재판이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 말이 맞잖아.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판결을 받는 순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말투가 상대를 찌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맞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분위기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것을 속여야 합니다. 바로 내 안의 급함,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인정 욕구, 이것을 속여야 오히려 사람이 옵니다. 그럼 이제 철학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급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권했을까요? 사람을 얻는 문제는 현대인의 고민 같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고민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을 말했고 아우렐리우스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법을 기록했으며 이 책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의 약함을 경계했습니다. 오늘은 최소 2명 이상 공자, 맹자, 아우렐리우스, 니체 4명의 시선으로 이 주제를 깊게 해석하겠습니다. 공자, 사람을 얻는 길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공자는 관계를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양으로 봤지요. 사람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공자식 관계는 단순합니다. 내가 바르면 사람이 온다. 내가 조급하면 사람이 떠난다. 내가 겸손하면 사람이 편해진다. 여기서 소결화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공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빨리 움직이진 않는다. 그러니 내 급함을 다스려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맹자, 호연지기. 큰 마음은 작은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이익과 작은 감정에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큰 기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연지기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가 내 편이 아니어도 내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지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작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누군가의 지지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맹자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키워라. 그러면 내 편을 구걸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곁에 온다. 아우렐리우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편이 되느냐는 완전히 내 통제 밖입니다.
상대의 기분, 경험, 성격, 이해 수준은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가 내 편이 되길 강요하면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태도다. 그러니 태도를 가다듬어라. 태도가 편하면 상대의 마음은 스스로 열린다. 니체, 원망은 상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든다. 니체는 원망을 경계합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내 편이 안 돼? 이 질문은 상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질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의 키를 넘기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가 내 편이 아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철학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내 안의 급함을 먼저 다스려라. 그게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이다.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속여야 할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속일 것인가. 즉, 급함을 숨기고 안정감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무관심과 자유의 실천.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차갑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지요.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7가지 실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급함을 표정에서 숨기십시오. 사람은 말보다 얼굴에서 먼저 압박을 느낍니다. 급한 사람의 얼굴은 눈이 빨라지고 표정이 굳고 상대의 반응을 재촉합니다. 실천. 상대에게 말을 걸기 전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리십시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말하십시오. 그 한 박자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설득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설득은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람은 선택권이 있을 때 마음을 엽니다. 실천 질문.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가장 부담스럽나요? 상대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내 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셋째, 공감은 빠르게, 조언은 늦게 하십시오. 사람은 조언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실천 문장. 그랬구나. 그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겠습니다. 이 세 문장만 제대로 써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넷째, 상대가 나를 반대해도 여지를 남기십시오. 내 편이 되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가 반대할 때 정면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실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도 이해가 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방어를 녹입니다. 상대는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내 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칭찬보다 존중을 주십시오. 칭찬은 가끔 가볍게 들립니다. 하지만 존중은 무게가 있습니다. 실천 문장. 그런 선택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그걸 버텨오신 게 대단합니다. 존중은 사람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자존심이 살아나면 사람은 내 편이 됩니다. 여섯째, 관계를 얻으려 하지 말고 분위기를 얻으십시오. 사람을 얻겠다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는 묘하게 부담을 느낍니다. 실천. 오늘은 내 편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대화의 결론을 얻으려 하지 말고 대화의 온도를 지키십시오. 이게 급함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에는 선택을 상대에게 남기십시오. 사람은 강요당하면 도망가고 선택할 수 있으면 돌아옵니다. 실천 문장. 편하실 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요. 이 말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듭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오래 남깁니다. 여기까지가 방법입니다. 결론은 단순하지요.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속이지 말고 내 급한 마음을 속이십시오. 급함이 사라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상대는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내 안의 급함을 다스릴 때 생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옆에 있으면 판결받는 느낌이 드는지, 빚지는 느낌이 드는지, 재촉받는 느낌이 드는지, 그 느낌이 들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지, 말이 천천히 나오는지, 실수해도 괜찮은지 그 느낌이 들면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이 편안해지도록 내 마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사람을 남깁니다. 내 편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대화 중에 내가 급해졌다는 것을 느끼면 한 박자 멈추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 순간 내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얻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급함을 다스리고 계십니까?